여러분, 김장 준비하시나요? 저는 올해로 68입니다. 20에 시집와서 김장을 배우고 벌써 48년째 김장을 담그고 있어요. 처음엔 손 시리고 울면서 했죠. 근데 이제는 동네 며느리들이 저한테 배우러 옵니다. 그 손끝으로 쌓은 비법, 오늘 다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감정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김장 시작해 볼까요? 첫째, 배추 고르는 눈, 이게 전부입니다. 김장의 시작은 배추예요. 배추를 잘못 고르면 아무리 양념을 잘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마트 가서 배추 고를 때 여러분 뭘 보세요? 크기, 겉잎이 깨끗한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속입니다. 배추를 들어서 밑동을 한번 봐보세요. 밑동이 하얗고 단단하면 좋은 겁니다. 물러 있거나 갈색으로 변했으면 절대 사면 안 돼요. 아니, 벌써 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너무 단단하면 속이 꽉 차서 양념이 안 배요. 적당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잎과 잎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양념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배추 뿌리 부분에 흙이 좀 묻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깨끗하게 씻겨 있으면 오래 놔둔 거예요. 밭에서 금방 뽑아온 배추는 뿌리에 흙이 살짝 묻어 있답니다. 배추 크기는요, 34kg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크면 속이 텁텁하고 너무 작으면 양념이 과해요. 손에 들어봐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은 무게감이 있어야 해요. 근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소금물, 이 비율만 알면 됩니다. 배추를 샀으면 이제 절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김장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물 농도예요. 너무 짜게 절이면 배추가 억세지고 싱겁게 절이면 나중에 물러져요.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물어물어 했는데 이젠 눈 감고도 딱 맞춰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물 10리터에 1000이렴 1.5kg입니다. 1000이렴이 없으면 굵은 소금도 괜찮아요. 하지만 꽃소금,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쓴맛이 나거든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찬 물에 녹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은 배추의 아삭함을 죽여요. 손 담가서 따뜻하네 싶을 정도면 딱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기 전에 밑동 부분을 칼집 내세요. 십자로 반만 칼집을 내면 양념이 속까지 잘 들어가고 절일 때도 고르게 절여져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글 때는 밑동이 아래로 가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3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골고루 절여집니다. 적당히 절여졌는지 확인하는 법, 배추 잎을 하나 떼서 휘어보세요. 뚝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지면 완벽하게 절여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절인 배추를 씻을 때도 비법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셋째, 헹굼의 비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인 배추를 헹굴 때 대충 물에 한두 번 헹구고 끝내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김치가 짜지거나 물러지는 건 다 헹굼을 잘못해서 그래요. 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찬물에 배추를 담가서 30분 정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 속에 배인 소금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번 헹궈 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헹굴 때 배추 잎을 억지로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잎이 부러지고 나중에 김치가 물러져요. 배추를 통째로 들고 흔들어서 헹구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 헹굼이 끝나면 배추를 엎어서 물기를 빼야 해요. 소쿠리에 얹어서 2시간 정도 그냥 두세요.
급하다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짜면 절대 안 됩니다. 배추가 멍들어요. 물기가 적당히 빠졌는지 확인하는 법. 배추를 들어서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딱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배추 겉집 중에 너무 질기거나 상한 부분은 과감하게 떼어내세요. 나중에 김치 먹을 때 이게 다 맛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배추 준비는 끝났어요. 그럼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법이에요. 넷째, 고춧가루 이렇게 고르세요. 양념의 시작은 고춧가루죠. 근데 마트 가면 고춧가루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저는 늘 두 가지를 섞어 씁니다. 김치용 고춧가루 70%, 조금 더 곱게 간 고춧가루 30%. 이렇게 섞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깊어져요. 고춧가루 고를 때는 반드시 색깔을 보세요. 너무 빨간 건 색소를 넣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붉은색에 살짝 갈색 기운이 도는 게 진짜 좋은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 움큼 쥐어봤을 때요, 뽀얗게 가루가 날리면 오래된 거예요. 촉촉하게 뭉쳤다가 툭툭 털면 흩어지는 게 신선한 고춧가루입니다. 한 가지 더, 고춧가루 냄새를 맡아보세요. 톡 쏘는 매운 냄새만 나면 안 좋아요. 은은한 단맛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나야 제대로 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는 햇볕에 바로 노출되지 않게 보관해야 해요. 저는 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둡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더 오래 가요. 고춧가루 양은 배추 10포기 기준으로 1kg 정도면 적당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고춧가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젓갈입니다. 이걸 잘못 쓰면 다섯째, 젓갈의 마법, 이 조합이 핵심입니다. 김치 맛의 80%는 젓갈이 좌우해요. 아무리 다른 재료가 좋아도 젓갈이 시원치 않으면 김치 맛이 안 나요. 저는 세 가지 젓갈을 섞어 씁니다. 멸치 액젓, 새우젓, 그리고 까나리 액젓이에요. 비율은 530입니다. 멸치 액젓은 감칠맛을 내주고요. 새우젓은 깊은 맛을, 까나리 액젓은 시원한 맛을 더해줘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죠. 새우젓은 꼭 알이 굵고 살이 통통한 걸로 고르세요. 젓국물만 많고 새우는 별로 없는 건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새우젓은 한번 갈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양념에 골고루 섞여요. 멸치 액젓은 3년 숙성된 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시장 가면 직접 맛을 봅니다. 짜기만 한 건 안 돼요. 짠맛 속에 단맛이 살짝 느껴져야 좋은 액젓이에요. 까나리 액젓은 색이 맑고 투명한 게 좋습니다. 탁하거나 침전물이 많으면 오래된 거예요. 젓갈 양은 배추 10포기 기준으로 멸치 액젓 1컵, 새우젓 반컵, 까나리 액젓 반컵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설탕 한 숟가락 넣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여섯째, 단맛의 비밀, 이것 때문입니다. 김치에 단맛이 왜 필요하냐고요? 단맛이 있어야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저는 설탕 대신 찹쌀풀을 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귀찮다고 설탕만 넣는데 찹쌀풀이 김치 맛을 훨씬 깊게 만들어줘요. 찹쌀풀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찹쌀가루 1컵에 물 5컵을 넣고 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는 거예요. 걸쭉해지면서 투명해지면 불을 끄고 식히세요. 이때 중요한 건요, 완전히 식혀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채로 양념에 넣으면 고춧가루가 익어버려서 색이 탁해지고 맛도 떨어져요. 찹쌀풀 대신 배를 갈아 넣어도 좋아요. 배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면서 김치를 아삭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배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파 반개, 사과 반개도 같이 갈아 넣으세요. 양파는 시원한 맛을, 사과는 상큼한 맛을 더해줘요. 생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생강 한 톨 정도를 갈아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 마늘은 한 통 정도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김치가 물러지니까 적당히 하세요. 자, 이제 양념 재료는 다 준비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섞느냐가 중요한데 해시태그 7장 양념 버무리기 순서가 생명입니다. 양념 만들 때 순서를 지켜야 해요. 아무렇게나 막 섞으면 맛이 안 나요. 먼저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거기에 찹쌀풀을 조금씩 부어가며 섞어주세요.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돼요. 조금씩 넣으면서 고춧가루가 물을 머금게 해야 색깔이 곱게 나와요. 다음은 젓갈을 넣습니다. 멸치 액젓, 새우젓, 까나리 액젓 순서로 넣으면서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갈아둔 배, 양파, 사과, 생강, 마늘을 넣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한번 섞은 다음에 양념에 넣어야 골고루 섞여요. 여기에 부추를 썰어 넣으면 더 맛있어요. 부추는 3cm 정도로 썰어서 한 줌 정도 넣으면 딱 좋습니다. 쪽파도 좋고요. 무채도 빼놓을 수 없죠. 무 2개 정도를 채 썰어서 넣는데요. 무채는 너무 가늘게 썰지 마세요. 젓가락 굵기 정도로 썰어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요. 굴을 넣으면 더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굴 한 팩 정도 넣는데 꼭 소금물에 한번 씻어서 불순물을 빼고 넣으세요. 양념을 다 섞었으면 30분 정도 그냥 둡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를 차례인데요.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8째, 양념 바르기. 이 방법이 정답입니다. 양념을 바를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너무 적게 바르는 거예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추를 하나 들고 밑동 쪽 겉잎부터 시작해요. 잎을 한 장 한 장 젖히면서 양념을 바르는데요. 겉잎은 두껍게, 속잎은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고요? 겉잎은 두껍고 질겨서 양념이 많이 필요하지만 속잎은 연하니까 양념이 조금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해야 먹을 때 간이 딱 맞아요. 양념 바를 때는 고무 장갑을 꼭 끼세요. 맨손으로 하면 손이 너무 따가워요. 그리고 양념을 바를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발라야 해요. 너무 힘주면 배추가 부러져요. 밑동 부분에는 양념을 특히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가 제일 두껍고 딱딱하니까요. 손가락으로 밑동 칼집 사이사이에 양념을 쑥쑥 밀어 넣어주세요. 다 바른 배추는 겉잎으로 돌돌 말아서 용기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이때 너무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돼요. 살짝 여유 있게 담아야 나중에 김치가 익으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김치를 다 담았으면 맨 위에 배추 겉잎이나 무청을 덮어주세요. 그래야 위쪽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바로 9째 숙성의 기술, 온도가 전부입니다. 김치를 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맛을 좌우해요. 이틀 동안은 실온에 두세요. 완전 추운데 바로 넣으면 발효가 안 돼서 맛이 안 나요. 실온이라고 해도 햇볕 드는 곳은 피하시고요. 이틀 후에 김치 냉장고나 베란다, 김치통에 옮겨 담습니다. 온도는 23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차우면 숙성이 더디고 너무 따뜻하면 빨리 쉬어져요. 김치통에 담을 때는 국물이 김치를 덮을 정도로 있어야 해요. 국물이 부족하면 위쪽 김치가 마르고 누래져요. 국물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살짝 부어주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겉절이처럼 먹을 수 있어요. 이때가 제일 아삭하고 상큼해요.
2주 정도 지나면 맛이 깊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익어요. 한 달 후부터는 완전히 익은 묵은지 맛이 나죠. 이때쯤이면 김치찌개나 김치찜을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다 싶으면 온도를 더 낮추세요. 반대로 익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온도를 조금 올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치통 뚜껑은 자주 열지 마세요. 공기가 자꾸 들어가면 김치가 빨리 물러져요. 자, 여기까지가 제 48년 김장 인생의 비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김장은 사랑입니다. 김장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김장은 정성이다. 대충 하면 맛이 대충 나고 정성 들이면 그 정성이 맛이 된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배추에 양념 바르는 거 아닌가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김장하면서 누굴 생각하세요? 저는 식구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라요. 큰애가 김치찌개 좋아하지. 작은애는 김치볶음밥 좋아하지. 남편은 묵은지 좋아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양념을 바르다 보면요, 절로 정성이 들어가요. 배추 한 입 한 잎이 다 소중해져요.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 내내 우리 가족이 먹을 김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장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말고 오직 김장에만 집중하세요. 힘들어도, 허리 아파도, 손 시려도 견뎌내세요. 그렇게 담근 김치는 맛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김장 끝나고 나서 첫 김치 한 입 드실 때 그 맛이 어떤가요?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그게 김장의 맛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하고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직접 담근 김치 맛은 절대 못 따라와요. 손맛이 들어가거든요.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김장철이 왔어요. 여러분도 제 비법 참고하셔서 꼭 맛있는 김치 담그시길 바랍니다. 올겨울도 맛있는 김치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